우리가 이제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좌표 평면이라는 걸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좌표 평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순서쌍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는 좌표 평면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순서쌍이 나와 있는데 그럼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순서쌍 먼저 선생님이 설명 좀 하고 좌표 평면으로 가도록 할게요. 순서쌍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쌍이에요. 쌍. 영어로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커플이에요. 커플. 둘이 같이 데리고 오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 주번 2번이랑 3번이야. 나와서 청소해. 이번 주 주번은 3번이랑 2번이야. 나와서 청소해. 자, 어쨌든 무엇을 먼저 말했든지 간에 결국에는 2번이랑 3번이 나와서 청소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뭘 먼저 부르던 상관이 없어요. 얘네는 순서쌍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순서쌍인 경우 보여줄게요. 이런 경우. 고은이네 집은 13층 2호야. 우리가 1302호라고 보통 얘기하죠. 은지이네 집은 2층에 13번집, 2층에 13호야. 213호. 이렇게 얘기하죠. 어때요? 둘이 순서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집이 돼버리죠. 이런 경우를 아주 순서가 중요한 쌍이다. 그래서 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쌍 너무 많아요. 예를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 1초만 줄게요. 생각했어요? 자, 이런 경우야. 생일 같은 경우 4월 10일하고 10월 4일 완전 다르죠? 큰일 나요. 순서 뭘 얘기하는지 중요하고 우리 영화관 갔을 때 AR 8번 이런 것도 열 먼저 가서 어디 찾아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순서가 아주 중요한 쌍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큰 평면에 누군가의 주소를 나타낼 때 순서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집을 찾아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한번 이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순서쌍이 일단 뭔지 알았으니까 그 개념을 딱 가지고 좌표 평면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수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아까 여기 소원이가 살고 있었죠. 소원이 위치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빈이란 친구가 여기 살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소원이, 얘는 윤빈이에요. 소원아, 너 어디 살아? 나 3회 살아. 윤빈아, 너 어디 살아? 나도 3회 사는데 둘이 위치가 어때요? 다르죠? 둘이 똑같은 데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윤빈이네는 항상 출발해서 소원이네 집은 3칸만 오면 되지만 윤빈이네 집은 3칸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몇 층 더 올라가야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얘네 둘의 위치를 표현해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이 수직선을요 90도로 확 꺾었어요. 한번 꺾어볼게요. 얘를 딱 꺾어서 이렇게 위아래로도 있는 수직선을 만들었어요. 엄청 휘었네요. 선생님 마음이 올곧지가 못한가 봐요. 다시 똑바로. 똑바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여러 번 칠하면 똑발라져요. 그래도 안 똑바르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만족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눈금을 주고 이렇게 눈금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일상에서는 더 이런 일이 많죠.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90도 뒤집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윤빈이의 위치. 이제 윤빈이는 가로로 3칸을 오고 나서 다시 위로 3칸이었네요. 위로도 3칸을 와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적어주어서 얘네 집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얘네 집 몇 호? 303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제 사람으로 예를 들지 않고 점으로 한번 기호로 표시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A라는 친구가 산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파트 찾아갈 때 2층 가서 3호 가죠. 203호. 그런데 수학에선 그렇게 가지 않아요. 가로 먼저 가요. 가로로 먼저 3칸을 가고 위로 몇 칸 가요? 2칸을 가요. 이 사이는 콤마를 찍어서 표시해 줍니다. 그럼 A야, 니네 집 주소 뭐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좌표는 3,2야.
콤마라는 용어로 읽어줘요. 어색하죠?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A의 주소는 3,2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2,3이라는 주소를 찾아가 볼까요? 2,3은 분명히 가로 움직인 거, 세로 움직인 거였죠? 가로로 2 가고 세로로 하나, 둘, 셋 간 거예요. 여기에는 B가 살아요. B. 여기가 2,3이에요. 자, 어때요? 둘의 주소를 보세요. 둘 다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2,3, 3,2. 순서를 바꾸니까 전혀 사는 집이 달라졌죠? 이게 바로 무슨 쌍이다? 순서쌍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수직선을 놓고서 여기 있는 모든 위치들을 다 주소를 줄 수 있어요. 이 주소들은 뭘로 표현한다? 순서쌍으로 표현한다. 항상 가로 먼저, 세로 나중에 이 순서로 표현하고 가운데 콤마를 찍는다. 요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좀 지저분하게 그렸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번 얘를 가지고 와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를 갖고 오고 얘를 갖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 이름이 좌표 평면이에요. 무슨 얘기냐? 좌표 뭐였어요?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었어요. 좌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찍다 보면 하나의 뭐가 되죠? 평면이 되죠? 그래서 좌표 평면, 위치를 나타내는 평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연습을 몇 개 해볼게요. 한번, 여기 한번, 주소. 지금 생각해 볼래요? 여기 P가 살고 있어요. 자, 주소 2 갔죠? 위로는 4 갔어요. 그러면 2,4 이렇게 주소를 찍어줍니다. 우리 너무 플러스만 했죠? 이제 마이너스 도전해 볼까요? 여기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가로로 마이너스 3 오고 아래로 2개 와야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소로 표시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극단적으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우리가 아까 수직선에서 여기 이렇게 표시했죠. 그냥 4.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2개를 표시하고 순서쌍으로 어떨 때는 하나를 표시하니까 규칙이 없어 보여요.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2개로 쓰고 싶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가로로 4칸을 왔고 위로 아래로는 안 움직였어. 이렇게 4,0으로 씁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 하면요. 원점에서 가로로 안 움직였고 세로로만 3칸 움직였어. 이렇게 씁니다. 0,3으로. 자, 마지막 얘. 이 원점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2가지 요소로 우리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로로도 안 움직였고 세로로도 안 움직였어. 0,0이라고 써서 주소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점은 몇 콤마 몇이라는 주소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셈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몇 가지 용어를 알려줄게요. 자, 일단 제일 대표적인 용어가 이거, 좌표 평면이었어요. 좌표 평면 안에는 수직선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얘 누군가 고민하는 친구 있었을 거예요. 왜 x, y가 이렇게 있냐 하면 이 가로축을 이제부터는 x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로축은 y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약속이니까 외워야 돼요. x축, y축. 자, 그 다음에 x, y축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좌표, 위치를 나타내주게 하는 축이다라고 해서 좌표축이다라고 부르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사실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상식으로 알아두고요. 또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얘 2는요. 가로, 무슨 축이에요? x축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x좌표라고 불러요. 가로축으로 움직인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얘 만들 수 있겠죠? 얘는 무슨 좌표? y좌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좀 뭔가 많이 썼는데 얘만 잘 들여다보세요. 요 P만. 자, 질문해 볼게요. P의 좌표를 말하여라 하면 2,4 얘기하고 P의 X좌표를 얘기해라 그러면 2만. P의 Y좌표를 얘기해라 그러면 4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에 따라서
하나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를요, 선생님이랑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용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갈까요? 자, 뭐라 그랬어요? 이 가로축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X축이라고 하겠다고 했고요. 세로축은요, Y축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X축, Y축이라고 하는데 직접 그릴 때는 X, Y 이렇게만 표시하는 것도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많이 했어요. 역시 똑같아요. 0, 원점이다 라고 모든 것의 출발, 시작이 되는 점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거 X축, Y축을 합쳐서 X축, Y축을 합쳐서 좌표 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개념 확인 문제로 가볼까요? 용어 얘기예요. 두 수직선이 점 O에서 원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90도로 만날 때 가로의 수직선을 X축이라고 한다고 했죠?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하고 X축과 Y축을 합쳐서 좌표 축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O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 원점이라고 한다고 했고 좌표축이 그려져서 여기 있는 평면에 있는 모든 좌표를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고 부른다 라고 방금 배웠던 용어들이 싹 한번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가로의 수직선은 X축, 세로의 수직선은 Y축 외워야 될까요? 달달 외우는 건 절대 수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꾸 만나다 보면 선생님이 계속 X축이 있잖아, Y축이 있잖아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면 저절로 어느새 X축, Y축을 알게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절대 달달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를 뒤로 하고 이제 좌표 평면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러 가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선생님이 P는 뭐 2,4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는 X축으로 가니까 A가 있고 Y축으로 가니까 B가 있죠? 그럼 P의 좌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A, B 이렇게 쓰고 얘를 무슨 좌표? X좌표. 얘를 무슨 좌표? Y좌표라고 하기로 했어요. 계속 플러스 방향만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가 등장하는 좌표들도 아주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문제가 많이 제시돼 있거든요. 충분히 연습할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참고사항으로 한번 볼게요. 원점의 좌표 선생님이랑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원점은 그냥 0이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소를 주기로 했죠. 그래서 가로로도 세로로도 움직이지 않았어. 이렇게 주고 X축 위의 좌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면 뭔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죠. 만약에 별이다 하면 별만큼 움직이긴 했지만 세로로는 안 움직였어. 이렇게 생긴 거고 Y축 위에 뭐 여기 하트쯤에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가로로는 안 움직였고 세로 Y축으로만 하트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했어요. 이거의 포인트는 뭐죠? 아, X축 위일 때는 여기가 0, Y축 위의 점일 때는 여기가 0이다. 인데 이것조차도 아, 여기 있으면 어디가 0이었지? 선생님 한 번도 외워본 적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3? 3만큼 움직였네? 위로 안 움직였네? 이렇게 이해하면서 해결해야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이따가 많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사항도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개념 확인 문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연습이 벌써 4개의 점이 등장해 있네요. 하나씩 A의 주소를 찾는 거예요. A의 주소. 여기에서 출발해서 A한테 간다. 고 생각해도 되고 거꾸로 A에서 X좌표, Y좌표를 찾아가면서 구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어도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A, X좌표 1이네요. 그럼 1,2여야 되죠? 1,2다. 이렇게 되고 B 가볼까요?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Y좌표는 1이어야 되죠? 잘 써 있어요. C 가볼게요. C 중요하네요. Y축 위에 있어요. C는요. 아래로는요. 마이너스 3만큼 내려왔어요.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왔다 적혀 있네요. 그런데 가로 X축으로는요. 안 움직였죠?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D 해볼까요? 다른 색으로 할게요. X좌표 3이죠. Y좌표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3 먼저 마이너스 4 나중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